자,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입니다. 8월 4일 6시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슈가, 별다른 이슈가 정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코인리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 찾아봐도 오늘 시장도 움직이지 않아주고 있고 또 그, 이제 어저께 있었던 어떤 이런 이슈들이 오늘로 넘어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딱히 브리핑 드릴 내용은 없었다.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이제 하향했죠. 그래서 금리 상승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국채 금리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신용 등급이 금리 상승의 우려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장중에 미국 국채 금리가 4.18%까지 상승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지금 타격을 주는 이런 지표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다. 자,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횡보지역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움직이지 않는 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용 등급 하향이랑 또 이제 그 금리 그 국채 금리랑 이런 것들 이슈가 있어서 하락이든 상승이든 어쨌든 악재로 작용해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재 악재에도 진짜 또 한 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한 투자 전문가가 자,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코인데스크 쪽에랑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누가 인터뷰했는지는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름을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코인 시장에 유의미한 신규 자금 유입이 없다면서 몇 달 내지는 내년까지도 횡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방송 내용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방송 내용이 그거였죠. 지금 코인이, 비트코인이 호재, 악재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가설을 말씀드렸죠. 미국이 컨트롤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후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이 저렇게 빠지면 자금들은 계속 하락하는 장에 지금 거품이 낀 장, 버블장에다가 추가 돈을 넣지 않겠죠. 투자금을 더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기존에는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법무부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면서 자금이 못 넘어오게끔 이제 컨트롤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미국이 일단 시스템을 가상화폐 쪽에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이 그 시장 상황을 움직이게 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저희 그 비트패스 투자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큰 그 현물 ETF, 블랙록 현물 ETF 승인이 있겠죠. 현물 ETF 승인은 이제 65%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분들은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그
제가 그 방송으로 알려드렸던 실시간 대응으로 수익 얻는 방법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꽤 큰 이슈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제가 늘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죠. 원치호님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고용지표는 어떤 걸 말하냐면은 자, 우리 CPI 지수와 PPI 지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고용지표는 PPI 지수를 예측할 수 있고 PPI 지수는 CPI 지수를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보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미국 고용지표는 뭘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임금 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임금 상승과 임금 지급은 말 그대로 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자, PPI 지수 말 그대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물가가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 제가 저번에 근원 PPI 지수와 근원 CPI 지수까지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미국 고용지표는 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고용률도 올라갔고 고용률이 올라가니까 임금 상승률이 올라갔다. 4%대로 올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미국 고용 지표는 우리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다. 미국 고용 지표는 말 그대로 원가의 뭐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PPI 지수, 그럼 원가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원가를 알게 되면 소비자 가격, 물가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뭐죠? 금리 동결인지 금리 인상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9월 달에 있을 우리가 FOMC 회의 때 금리 동결을 할 것인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미국 고용 지표를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자에 대해서 좀 해박하고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 고용지표 발표를 눈여겨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좀 주시를 하셔야 된다. 주시를 하셔서 이 부분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미국 고용 지표가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고 알 수가 없게 되면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오늘 장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지? 변동성 심해. 이거 이유 없이 이러네.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 미국 고용 지표는 금리 인상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안정적인 세티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단기적인 수익 얻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 부분 말씀드렸죠. 예. 자, 지금 이더리움 ETF 선물 ETF 그 신청이 지금 6군데에서 10군데로 늘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방송에 말씀드렸던 건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지금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뭐 일도 아니다. 예, 지금 뭐 시장에 뭐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는 아주 쉽게 될 것이다. 그냥 10월 16일 그냥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선물 ETF는 이제 될 거다.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오늘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몇 달 전에 매일 한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지갑이 3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1일 1BTC 구매 증분을 포함하는 지갑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부켈레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BTC 주소를 공유함으로써 이것을 쉽게 반증할 수 있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코인의 비트코인계에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국가의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마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작년 이맘때쯤 아마 4,200만 원인가? 아니면 4천만 원 정도, 4,200만 원대였을 거예요, 아마. 4,200만 원대에서 6천억 달러인가를 한꺼번에 매수를 해가지고 윗꼬리 캔들을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쭉 올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 근데 지금 뭐 어쨌든 4천만 원 가까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아마, 손실 구간. 근데 아마 분할 매수를 해서 어쨌든 수익을, 지금 수익을, 받고, 그리고 이때 마이클 테일러랑 이때 다 물렸었어요, 그때.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은, 이때 아마, 이 당시에는, 이게 뭐 6천억 달러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가지고, 이건 지우겠습니다. 하여튼, 자, 이때 하락장 맞으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어쨌든 자,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제가 오늘 뭐 0.00 뭐 3BTC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비트코인으로 받으니까 비트코인으로 받기 때문에 내일이 되니까 200만 원이 되고 다음날 되니까 100만 원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인터뷰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 국민들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국민들이 나 살기가 힘들다. 내가 그 월급을 받는데 원래 300만 원을 받는데 하루가 지나면 200만 원이 되고 하루가 지나면 1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유동성이 있으니까 월급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엄청 질타를 받았었죠. 근데 여기서 반전은 뭐였냐? 반전은 엘살바도르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서 관광 수익이 비트코인으로 손실을 본 것보다 훨씬 크게 관광 수익을 얻었고 현재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서 이 부분에서도 수익을 얻었다. 지금 요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금 한 역사거든요. 역사. 진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의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지정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그게 또 이제 작년 이맘때쯤 작년 한 6월 한 5월 6월 7월 뭐 이때쯤 4,200만 원대에 엄청난 양의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을 맞으면서 진짜 국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했지만 반전으로 엘살바도르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죠. 비트코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이런 어떤 사람들이 구경하러 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뭘 쓰죠? 비트코인을 쓰게 되고 그래서 손실을 본 것보다 훨씬 크게 관광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현재는 비트코인이 반등해서 이 부분에서도 수익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하루에 한 개씩 매일 사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지갑 중에 하루에 한 개씩 사는 지갑은 없다라고 했고 그럼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굳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갑 주소를 한 개만 가지고 굳이 하나씩 살 필요는 없겠죠. 예. 본인의 지갑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문제는 왜 지갑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재밌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자 이것도 어디서 제가 퍼온 거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퍼온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이크로스트레이지라는 마이클 셀러가 전 CEO로 있었던 이제 기업이죠. 이 기업에서는 지금 현재 152,800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테더는 2분기 구매로 54,000 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테더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23년 2분기에 1,529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그리고 경진에 따른 비트코인 약 4,540만 달러. 뭐한 600억 되겠네요. 한 600억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테더는 지난 5분기에 수익의 최대 1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본인들이 설명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실제로 본인들의 수익의 15%씩을 최대 15%를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추가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스트레이지는 이번 주 7월에 467 BTC를 매수했다고 말을 했고 현재 이 정도 하고 있고 이 정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증가를 보였다라고 하죠.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제도적 관심을 새롭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저희가 다들 알고 있으신 소식이죠. 제가 지금까지 방송드렸던 말들을 그냥 한 번에 좀 요약을 하는 말 같아요. 지금 65%라고 하는 것도 지금 블랙록의 ETF 신청은 단 한 건이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최종 승인은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테더 및 마이크로스트레이지 같은 회사는 코인이 가정된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SEC가 대부분의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드라인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반감기 즈음에 말도 안 되는 불장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 투자자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 그리고 미국 시장의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을 한 번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월가에서 출시한 EDXM이라는 거래소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까지 4가지 종목만 서비스를 하고 있죠. 요것도 분명한 가상화폐 시장에 분명히 큰 호재다. 호재다. 지금 미국 시장 투자자들의 큰 투자자들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세세하지만
분명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감기 즈음에 말도 안 되는 불작이 오는 거 아닌가. 지금 계속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이거죠. 반감기쯤에 아주 크게 한번 커지겠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하도 너무 장이 횡보장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줄 것이고, 언제 한번 큰 변동성을 줄 것이고, 그것들은 지금 뭐라고 하죠? 참고 있다. 길을 모으고 있다. 예. 길을 모으고 있죠. 모으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뜨릴 것이다. 예. 라는 게 많은 이 시장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반감기, 뭐 현물 ETF, 뭐 EDXM,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큼직큼직한 호재들이 지금 큼직한 호재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죠.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한 번 올랐다가 한 번 올랐다가 한 번 올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 반감기 즈음에 한꺼번에 빵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한 투자 전문가 인터뷰에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내년까지도 횡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이거 보면 반감기가 오면은 한꺼번에 터트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내년 4월에 반감기가 시작을 2024년 4월에 반감기가 시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이때쯤을 예고하는 걸 수도 있겠죠,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전부터 벌써 알고 있었다라는 게 현재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시장에 진짜로 정말 좀 어떤 호재들이 없어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방송 내용으로 가져올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가져왔냐면은,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VIP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피드백을 들었다면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체험판을 사용하신 분들의 그 피드백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답니다. 부정적인 얘기들만 모아놨습니다. 저번에 저희 당연히, 자,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자, 프로그램 구매하신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저희 비트패스를 좋아해 주시고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말씀들만 해주실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물어보셔서 프로그램 안 좋은 얘기들 하신 부분들을 그 프로그램을 불만족하신 분들 이야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일부러 모은 건 아니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 잘 하고 계신지, 뭐 수익은 잘 나고 계신지, 불편함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무료 체험을 이용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저희가 해피콜을 드려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저희가 개선할 점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후에 안내해드렸던 50만 원보다 가격이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월 정액권이 이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었죠. 자, 그래서 그만한 가치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한 이유는 수익은 8%나 났지만 자, 세팅의 기준이 없는 것과 확정적인 수익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구매를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수익은 가격이 비싸다. 2번 수익은 8%. 3번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4번 회사의 평생 은폐 여부. 그리고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뭐 RSI 지표를 생각하는데 지표 뭐 확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낫다고 판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5번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확정 지어 주지 않아서 그냥 내가 하겠다. 라는 게 지금 저희 체험판을 쓰셨던 분들의 일주일 동안 저희 프로그램에 쓰신 어떤 뭐라 그러죠? 소감이라고 하십니다. 자, 1번 가격이 비싸다고 하십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익은 8%가 났는데 가격이 비싸다. 자, 이거는 좀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100억이 있는 사람의 8%와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의 8%는 다른 거겠죠. 예.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의 8%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는 이건 1번으로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격이 비싸다. 일주일 동안 수익은 8%. 자, 이분 시드 금액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안 나오네요. 예, 시드 금액이 이분의 시드 금액은 32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자,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예. 자, 비쌀 수밖에 없겠죠. 자, 32만 원에서 8%를 받기 때문에 자, 83, 24, 뭐 24,000원 정도, 24,000원 정도 수익을 내셨겠네요. 그러면은 24,000원을 일주일 동안 벌었으면은 한 달이라고 하면은 한 뭐 1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겠는데 월정액이 100만 원이 돼 버리면은 당연히 한 달에 10만 원이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예. 한 달에 10만 원 수익을 올리는데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냐? 하지만 이분이 3,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일주일 동안 8%를 얻었어도 뭐 그냥 1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20만 원의 수익을 한 달이라고 하면 쳐볼게요. 10%로만 해서 일주일 동안 수익이 8%인데 한 달 수익을 10%로 쳐볼게요. 320만 원 수익을 냈는데 그러면은 100만 원이 아깝냐 안 아깝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0억이 있는 사람의 8%와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의 8%는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니라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유로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은 워렌 버핏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수익 구간에서만 매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분명히 뭐 3조를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50%까지 가서 마이너스 1조 5천억이 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빼지 않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수익 구간에서 자,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작년 5조를 투자했습니다. 1년 만에 330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1%가 안 되는 걸로 미만이거든요. 수익률은 1% 미만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스테이지라는 회사는 1년 동안 비트코인 투자 수익으로 330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수익률은 8%가 아니라 1%였죠. 1년 동안 수익률이 1% 미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번에 방송에 한번 그 계산을 해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좀 안정적으로 한다던가 투자라는 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로워야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건 사실 뭐 얼마를 원하실 거냐?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전 재산 투자해서 한 달에 10만 원 수익 본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투자를 못 하시는 거죠. 예. 전 재산 투자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근로소득 일을 해서 버셔야 하고 그리고 일을 해서 뭐 버셔야 한다. 투자 쪽은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겠죠.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왜냐면은 이 전재산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전재산으로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집도 살아야 되고 뭐 이동 차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죠. 생활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하려면은 가격이 비싸다. 수익은 일주일에 8%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확실히 투자로 수익을 내는 어떤 이걸 이거를 내는 자격이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투자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투자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 요건이 한번 걸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어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입장할 때 어떤 그런 자격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자격 요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어디를 우리가 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슨 티켓이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어떤 자격이 갖춰진 사람만 거기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투자 수익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 내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비트패스 취지가 어떤 거죠? 취지가 뭐 투자 초보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보조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초보분들은 안 한다는 거죠. 예.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왜냐면은 투자 초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을 투자하진 않겠죠. 32만 원 투자해서 일주일 동안 8%를 내서 2만 4천 원을 벌었고 예. 한 달이면 10만 원 수익을 내기 때문에 투자 수익으로 10만 원밖에 낼 수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으시겠죠. 박영진님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입장할 때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입장할 때 자격이라는 게 주어진다. 투자 수익을 낸다는 거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 초보분들의 실수. 100만 원 투자하면 2, 3억 버는 줄 안다. 벌길 원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임승환님 안녕하세요. 코인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100만 원 투자하셔서 2, 3억 벌기를 원하시죠. 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100억 투자해서 2, 3억 벌기를 원해야죠. 하지만 자, 투자 초보가 아니죠. 비트코인 투자. 자,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비트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저희 비트패스 투자자분들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걸 누구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투자 초보분들 실수가 아니라 인식은 도박을 원하신다. 100만 원 투자하면은 2, 3억 벌기 원한다. 코인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억을 투자해서 2, 3억을 벌 수 있죠. 이것도 사실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제가 아까 다시 한번 그 취합을 해보자면요. 확정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사의 평생 존폐 여부, 회사의 평생 존폐 여부를 말씀을 드리죠. 자, 이거는 해소가 될 수가 있죠. 자, 1번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딱 이제, 이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해주면, 저기 검찰에 끌려간다. 검찰에 끌려갑니다. 자, 검찰에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평생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설치형 파일이기 때문에 평생 소장이고 연마다 API 키만 바꿔주시면 된다. 그냥 평생 쓸 수 있다. 마치 우리가 대우가 없어져도 대우차는 굴러가죠. 자, 회사의 평생 존폐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신뢰적인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저번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IMF 때 대우라는 대기업이 없어질지 모르겠죠. 회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평생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제가 회사의 평생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 지으면 안 되겠죠. 뭐 삼성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거고 대우도 없어졌죠. 하지만 상품 자체가 평생 쓸 수 있게끔 설치형 파일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컴퓨터에서 지우지만 않으신다고 하시면은 현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게 수익을 확정 지어주지 않아서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민병학님, 자, 프로그램이 좋은 건 알지만 개인적인 상황들이 시드 늘리기도 힘들고 가격대가 비싸서 지금은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양진 님도 프로그램이 너무 비싸다. 본인의 시드 안에 맞지 않는다. 프로그램 만족스럽지만 부담감이 너무 세서 구매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다. 근무 중이라 통화하기가 길게 어려서 간단하게 얘기함. 사용해봤으나 구매를 할 만한 자금이 현재 없고 시드 또한 넉넉치 않아서 현재 보류 중인 느낌.
일 중에 잠시 전화 받는 거라 길게는 못함. 자, 그리고 김보성님은 현직 군인이라 지금 파견 나온 상태. 프로그램 구경 한 번지 해보지도 못했다. 관심이나 이용하는 거에 의사는 있다고 하십니다. 자, 지금 요것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바빠서 재통화하신다고 하시네요. 자, 여기도 비용이 비싼 점이 걸렸지만 원데이 클래스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다. 시드를 모아서 진행해 볼 예정. 그리고 이주봉님은 얼마 전에 구매를 하셨죠. 잘 이용 중에 있다. 지금 바빠서 오래 통화 못한다. 자, 이렇게 되셨고요. 그리고 부재 현물도 해보고 선물도 했지만 장이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수익이 별로 안 나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끊어버렸다고 하시고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프로그램의 구매는 조금 고민 중이시지만 교육도 또 들어보고 싶어 하시고 담당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방향을 잡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고요. 양윤성님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금을 잃지 않고 있어서 좋으나 지금 시드로는 정액제를 이용했을 때 금액이 맞지 않아 현재 구매 중 나중에라도 구매하고 싶은 의사는 있다고 하심. 자,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 원데이 클래스 안내야 일단은 반복 주문을 보셨을 때 경고라든지 알림이 와서 알려주면 좋겠다고 함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몰랐다. 비용 안 내고서 너무 비싸다. 자, 설치를 한 거는 5일이 되었지만 실제로 구동해 본 건 2일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출제 여의치 않아서 첫번 연재 지금 오늘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심. 구동을 못 해보셨다고 합니다. 기존 현물 구매자분이고 8월에 자금이 생겨서 체험 아직 못 해봤다고 하십니다. 자, 안주도님 현재 5.7%의 수익을 받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 카드 한도가 걸려서 구매 중이라 생각하심이라고 하시네요. 수익도 받고 프로그램도 잘 이용해봤지만 프로그램 비용이 너무 비싸다. 자, 제가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저희 프로그램 그 투자자분들 신규 투자자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나온 건 뭐죠? 수익은 봤으나 혹은 프로그램 만족도는 있으나 비싸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진입장벽이네요.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요? 한다면 요즘에 고등학생도 하겠죠. 고등학생도 하겠죠. 물론 고등학생들이 거래소 가입이 안 되겠지만 뭐 20살도 하겠죠.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20살도 하겠죠. 20살도 알바비 모아가지고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막 1, 2억 벌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불안, 경제 위기는 없을 겁니다. 전체적인 국민 전체가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지금 수치는 두 분 확인됩니다. 일주일 동안 8%, 한 분은 일주일 동안 5.7%, 그럼 한 분은 월 수익률이 32%, 한 분은 5, 4, 20, 6, 4, 24, 24가 안 되죠. 5, 4, 20, 20에 7, 4, 28. 한 분은 22%. 그러면은 1000만 원만 투자시 320만 원, 220만 원. 자, 근데 비싸다라는 의견이라는 거는 1000만 원이 투자금이 없다는 거죠. 지금 1000만 원이 투자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자들은 1000만 원 미만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만 원 미만. 왜냐면 주식 시장은 사실 1000만 원 투자는 기본이죠.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주식이 뭐 한 주에 뭐 7, 8만 원인데
뭐 애매하게 막 10만 원 투자가 안 되죠. 10만 원 투자면은 차라리 그냥 한 주 사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투자자들은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투기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예. 말 그대로 도박성이 강하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이거를 안 하는 거 지금 이 수익률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미만밖에 못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1,000만 원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겠죠. 예. 그러면은 자 이거 1번 1,000만 원이 진짜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2번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1,000만 원이 진짜 없다고 하면은 둘 다 한 가지 결과로 도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투기성을 노린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장은요. 현재 상황,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세상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세상에 돈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미국 역사상 최고 금리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지금 돈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진짜 1,000만 원이 없으신 분들만 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시는 건가?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은 둘 다 투기성을 노린다. 그러니까 도박성에 가깝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인식을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오류를 범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반박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일주일 동안 8%, 일주일 동안 5.7%, 과연 수익률이 문제인가? 제가 7월 결산도 했죠. 방송도 했었죠. 과연 수익률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패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익률이 문제인가? 지금 일주일 동안 8%, 만약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험판 하실 때 3,500만 원, 5천만 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3,5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들 그냥 8% 하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뭐 10%라고 해서 3,500만 원 수익 보시고 그럼 와 진짜 최영 이사님 대단하십니다. 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네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현재 시장은 1,000만 원이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투기성 그리고 도박성에 가깝게 생각하는 게 많은 거죠. 인식이 안 좋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그냥 투기성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험판 전체적인 비트패스 프로그램 및 비트패스란 회사의 불만족 사항은 어떤 거냐면은 뭐 상품과 서비스에는 만족하나 가격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게 결론. 결론은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거죠.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구나.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월 22%, 20%에서 30% 수익은 이제 불만족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둘 중 하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투기성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 분들이 많다라는 것과 아니면은 시드 금액이 없다. 투자 금액 투자를 할 금액을 늘릴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월 20%, 30%의 수익이 난다고 해도 이제 불만족하는 시장이 됐다는 거죠. 예, 아니면은 시장을 투기성으로 바라보든가, 아니면 투자 금액을 늘릴 생각이 없던가, 아니면은 이것 또한 뭔가 신뢰가 안 간다. 자,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전에 많이 듣던 말.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리딩방이 성황했을 때 처음에는 수익을 내주다가 나중에는 수익을 못 내줘요. 조요가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뭔가 이 사람들이 제가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돈 벌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내 돈을 다 뺏어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런 부분들이 분명히 진입장벽이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이제 존재하겠구나.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또 한 번의 비트코인 부자가 나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늘상 드렸던 말이거든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하나로 뭐 피자를 10판, 13판을 살 수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 사기다. 비트코인 왜 사냐? 그리고 레리 핑크 CEO,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도구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자, 이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외면하고 막 비트코인을 막 질타하고 싫어하고 막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 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 시장 상황과 지금의 인식을 봤을 때 이거 똑같은 사이클인데? 라는 게 지금 보이죠? 똑같은 사이클인데?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이클 제가 한번 이거 똑같은 사이클인데? 자, 수익을 봐도 믿지 못하고 투자를 할 생각이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반감기랑 현물 ETF 상장이랑 해서 상장 시기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불장을 맞으면요. 그때 또 한 번 뭐가 나오죠? 경주마에 타는 스투핏 머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미들이 피보는 개미들이 또 나올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작년에 11월 달에 지금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붐이 불었었죠. 지하철을 타면은 모든 사람들이 업비트를 켰습니다. 예. 자, 언제냐면은 자, 이 시기가 온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또 한 번 이 시기가 올 거다. 자, 쭉 타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쭉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고점에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뭐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493% 수익 보고 다 빠지는 겁니다. 예. 1억 투자하면은 뭐 5억이 되는 거고요. 뭐 10억 투자하면 50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빠지고 손해는 누가 보죠? 다 물량은 누가 떠안죠? 자, 개미들이 떠안고 지금까지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A 비트코인 안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우리가 팔 수 있을 것인가? 이쪽이 아니라도 이쪽에서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쪽만 가도 369%입니다. 예. 3배, 4배 이렇게 오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이 저점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올라서 1억까지 가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재료들이 이 반감기랑 이 현물 ETF 상장이라는 게 이분들이 과연 알았을까? 알았을까? 뭐 지금 미국에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드는 중인지 그냥 비트코인은 뭐 바카라처럼 홀짝처럼 사다리 타기처럼 사다리 타기는 도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넷 도박 사기처럼 그냥 운인지 예. 자, 시장을 운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과 시장을 투자 시스템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수익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거 있는 어떤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쨌든 현 시장에 대해서 뭐 저희 프로그램 체험판을 이용하신 분들이 현 시장을 대변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절대로요.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이제 어쨌든 이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 저는 그냥 요런 이런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그냥 저 혼자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구나 이런 결과가 있으니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가 나중에 이 반감기랑 현물 ETF 상장이 되었을 때 스티플 머니가 될지 스마트 머니가 될지는 직접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스티플 머니, 스마트 머니. 자, 이때 사는 게 스티플 머니고요. 이때 사는 게 스마트 머니, 이때 사는 게 스티플 머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티플 머니에 들어갈지 스마트 머니에 들어갈지는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며 경제 관련 뭐 전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뭐 시장 해석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시장에서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는 과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한다. 라는 게 프로그램의 기본입니다. 많이 드셨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백테스팅이라는 게 이런 거죠. 과거의 차트를 토대로 현재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준비하는 게 AI라는 게 그런 거죠. AI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온 세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것을 찾아주는 것이지 새로운 뭐 영역을 만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다. AI라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AI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최적화된 것을 찾았을 때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지 뭔가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AI로 스티븐 잡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찾아주는 게 AI다. 예.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건 아니다. 예. 과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한다. 예. 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오늘 또 잘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저희 그 비트패스 상품권 드리는 그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링크에다가 성함, 연락처, 유튜브 아이디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채팅이 이제 인사 말고는 안 올라오셔가지고. 아유, 박경신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손흥민님 감사합니다. 김경태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정말 요만큼을 보고 일반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저희 프로그램 체험판 이용하신 분들 한 10분, 20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 시장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제가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장 판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어우, 송유 형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양성은님 감사합니다. 송유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은 일주일 동안 8%가 났으나 뭔가 불만족스럽다. 보시면은 수익이 일주일 동안 5.7%가 났으나 뭔가 불만족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게 진입장벽이라는 게 생기겠구나. 만약에 수중에 1억이 있으신 분이 한 달에 20% 30% 난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투자금이 없는 건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시장의 인식이 1,000만 원 이상은 투자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그 두 가지의 어떤 의견들을 둘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제로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리터치님 안녕. 리터치님은 보셨고 세던나님. 자, 1분만 더 기다려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분 됐고요. 자, 5분 해주셔가지고요. 5분 전체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5분 비트베스 상품권 100만 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예, 주말에도 좀 푹 쉬시고요. 그리고 횡보가 너무 지루하실 텐데 주말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리고 장 상황 보시면서 단기적인 수익 실시간 대응 하셔가지고 얻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희님 감사합니다. 김경태님 감사합니다. 박계수님, 송요행님, 양승원님 감사합니다. 예, 김민성님 감사합니다. 박경신님 감사합니다. 박영진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